네, 어제도 전해드렸었는데요.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병보석으로 7년째 불구속 상태인데 어제 대법원이 또 파기환송을 하면서 고법으로 다시 사건을 넘기면서 최종 판결이 또 미뤄졌습니다. 네, 그러니까 2011년 1월 달에 이 전 회장이 섬유 제품을 생산량보다 줄여서 신고를 하면서 그 차액을 본인의 개인적인 횡령액으로 만들었다. 그래서 그게 421억으로 계산이 됐었는데요. 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조세포탈 혐의까지 같이 겹쳐져서 이 두 가지 혐의로 사실은 구속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5개월 후인 2011년 6월에 보석으로 이분이 이제 풀려나게 되고요. 그 이후에 1심하고 2심에서는 4년 6개월의 형을 선고를 받았어요. 근데 문제는 대법원에 갔을 때 횡령 액수가 잘못되었다라는 식으로 이제 계산이 잘못되었고 그와 관련돼서 문제가 있으니까 다시 파기환송해라라는 그런 대법원 판결이 나와가지고 횡령 액수가 206억 원으로 줄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2심에서 올라가서 이제 재판이 끝났나 보다 했는데 다시 대법원에 상고했죠. 그리고 이번에는 그게 문제가 아니라 금융사 지배구조법 32조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 법에 의하게 되면 횡령하고 조세포탈은 서로 다른 죄목이잖아요.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최다 출자자 한 명에 대해서는 이 죄를 따로따로 물어야 되는데 분리해서.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돌려보내야 된다라는 식으로 이번에 다시 파기환송이 된 거죠. 그러니까 죄를 안 진 게 아니라 죄는 졌는데 그거를 판결하는 과정에서 절차가 잘못됐다. 그렇죠. 예. 근데 저게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저런 과정을 거치는 과정 중에서 검찰은 상고를 안 했어요. 그렇게 되면 피고인 측만 상고를 했거든요. 피고인 측이 상고를 했기 때문에 다시 돌아가서 판결을 받는다 하더라도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이라는 게 있어서 피고인 측에게 불리하게 뭐 형량을 높인다거나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예. 그렇군요. 그런데 그 이호진 전 회장 알고 봤더니 그동안 무려 113명의 변호사를 선임했다고 그러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는 안대희 전 대법관도 포함이 됐고 상당히 이제 짱짱한 그런 변호인단을 꾸렸었습니다. 지금 그 뭐 5번 재판 동안에 113명이나 변호사를 쓴다는 것도 대단한데 그 중에는 지금 이번 재판에 안대인 전 대법관이 들어가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전에는 이번에 또 김상준 전 고법 부장판사도 들어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전 상고심에서는 김능환 전 대법관이 포함되어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현재 중복 선임을 제외하고 77명이에요. 그러니까 중복해서 선임한 사람들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빼면 77명인데 이 77명 중에 상당수가 법원 출신의 그 판사 정관,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정관 변호사, 또 검찰 출신의 정관 변호사 이런 분들이 포진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돈을 들인 거죠. 왜냐하면 대법관을 이름만 올려놔도 3천만 원은 줘야 된다 그러거든요. 아, 그래요? 예, 정관일 경우에 특히나 대법관 정관일 경우에 그러면 또 전화로 변론을 갖다 직접 해준다. 그러면 5천만 원 정도를 줘야 된다는 게 그게 지금 관행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화로 이제 판검사한테 전화 한 통 넣어주면 5천만 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런 걸 따져 보면은 지금 뭐 엄청난 돈을 썼을 것이다. 근데 일도 하나도 안 하고 있잖아요. 지금 7년 7개월 동안이나 보석으로 뭐 전혀 일을 안 하고 있는데 도대체 그 돈이 어디서 났을까? 근데 재산은 보니까 그냥 10년 사이에 3배가 늘었더라고요. 그냥 갑자기 그냥 앉아만 있어도 태광의 그 주식이라든지 또 일감 몰아주기 이런 걸 통해서 알아서 돈을 갖다 벌어서 회장한테 갖다 바치는 그런 구조로 돈을 벌었다는 겁니다.